오장도 이분과 함께 럭키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수 강한 반등 흐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강했던 섹터 우주 항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시세 흐름을 보니까 단순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요. 이제 제약 바이오 보겠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부터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일정 모멘텀까지 꾸준히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오전 시장에서는 우주항공, 사실 마이크론의 급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력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반도체 쪽은 한 템포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에 비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항공 섹터는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이 새로운 것에 계속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페이스 X 관련해서 IPO 이제 상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통한 우주 항공 테마들이 급부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또 우주 발사체 관련된 종목들 약간 좀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대장 종목이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상장이 진행됐을 때 기업 가치 평가가 8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 코멘트를 통해서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치 평가에 대한 이슈로 지금 전일자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상승에 대한 동력을 상당히 크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조용히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12월 달 들어와서 스페이스 X 관련된 얘기가 나온 이후에 조금 늦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 상승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스피어라고 하는 회사, 이전에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상승 동력도 10,000원 돌파 이후에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적지만 스피어가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 회사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는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고가 풀리는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그 BOJ의 그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반도체 쪽이 눌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통해서 이 뒤를 이어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보면은 그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등등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본다면 내년 3월 달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50% 이상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년 초반에 있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동물 실험 폐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생물보안법 통과를 통해서 CDMO 관련된 기업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2시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 정책이 발표되면 그 어느 정도 노출이 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세론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움직임이 찰실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는 보로노이라고 하는 종목에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보로노이는 차트를 올해 내내로 땡겨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해 1월 달에 75,000원을 보여줬던 가격이 지금 현재는 255,500원을 찍고 나서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승과 그 하락에 대한 탄력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 9월 달부터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보로노이의 VRN10과 VRN11 모두 기대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점. VRN10 같은 경우는 유방암 학회에서 시너지에 대한 약효 발효를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VRN11 같은 경우는
폐암 신약 경쟁 약물의 독성이 나타난 것에 대한 이슈를 통해서 동사의 물질이 2차 치료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20선 돌파를 못하고 윗꼬리를 살짝 올린 것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전 고점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상승력까지 기대감을 갖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종목군들이 재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원전주를 가져오셨습니다.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전일자 오전에 안내드렸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쉬고 있는 구간에서 이 원전 종목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구간에서 저가 매력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우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진이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주기기 생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이제 계측기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자, 원전 기준으로는 이 계측기가 한 8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SMR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120개가 계측기가 탑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측기의 수명이 한 약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계측기를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모품적인 측면. 자,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지만 20선과 60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난 그런 구간에서는 반등에 대한 탄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요. 이번 21,850원을 찍고 나서 20선 지지 여부 이후에 오늘은 19,000원 안착과 5일선과 11선 위로 안착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경고가 풀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전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구 모멘텀 이를 통해서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 한마디로 1차 목표가 22,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500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 우진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22,000원, 손절가 16,500원 설정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11일 공략해 주셨던 종목이죠. 무려 70% 넘는 상승률을 안겨다 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상향 주셨던 목표가 58,000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한지 여쭤보고요. 자, 어제 오전 방송에서 재공략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하루 만에 수익권입니다. 지금도 신규 진입 가능한 구간일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11월 11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 오전 방송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리면서 11선에 대한 지지가 나타나는 구간은 우리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이번에 5만 원 돌파가 나타나는 그런 구간을 레벨업이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11일이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AS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52,000원 돌파 이후에 54,000원 돌파까지 나타났는데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제약바이오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목표가 58,000원으로 상향하면서 11월 11일 날 잡으신 분들 또는 저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12월 중순 정도에 잡으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남은 물량으로 58,000원까지 조금 더 홀딩하시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전일자 추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77,000원 돌파가 나타나면서 20선과 60선 동시 돌파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추가 수주 모멘텀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 전반적으로 내년이 본격적인 원전 시장과 가스터빈 시장에 대한 확대를 그린다라고 본다면 오늘이 투자 경고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관의 수급이 세게 들어오지 않아서 움직임이 크지 않을 때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12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일부 익절하도록 하고요. 남은 비중 58,000원까지 수익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도 현 구간 매수가 가능하다. 목표가 12만 원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